안녕하세요. 아마추어 빌더 루키입니다. 이번 해부터는 저번에 예고한 대로 현장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렸는데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실내에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3천만원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전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리뷰를 했으면 싶었었는데 마침 그런 교육을 3주간 교육받았는데요, 무료로 시행해 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중에 그 교육생 한 분이 자기가 그 전원주택 짓기 전에 별도로 그 웨어하우스, 뭐 다용도 창고 같은 그런 농막 시설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농막 시설을 흔쾌히 직접 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현장을 그쪽에서 먼저 개설을 하고, 이 농막 시설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박공으로 된 그 목조주택인데요, 크기가 3천만원 프로젝트에서는 6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농막 시설은 2.6평 정도가 되는 그런 그 창고 정도면은 될 것 같아서 그 시설을 먼저 시공해 보고 나서 다음에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게 여러가지 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조그만 규모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본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교육받은 곳을 잠깐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은 경기도에서 생활기술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술학교가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데 거기서는 목조주택 과정을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제가 들은 분야는 전기 설비 분야였습니다. 그쪽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한 번 더 리뷰해 보는 게 여러가지 면에서 편할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되었었고요. 거기서 3주 동안 나름대로 또 한번 복습을 하고 나니까 더욱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기술학교가 여기 보면은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교육생 모집 이렇게 했어요. 모집은 수시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조주택 과정 또는 외장 지분 과정, 전기설비 과정, 또 인테리어 과정 이렇게 있는데요. 그 자격은 일단 경기도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물론 식사는 뭐 가면은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어서 한 5,000원 정도면 점심 식사는 해결되고요.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기시설 그 교육 받으면서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또 설비는 여기처럼 이렇게 화장실 방수 처리하는 이런 과정 등 전기 설비에 대한 과정을 교육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농막 시설 건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선 관할 관청에다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축조 신고가 보면은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축조 신고에 건축주, 그 다음에 대지 현황, 그리고 지으려는 건축물에 대한 개요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개요 이런 걸 적고 거기에 그 첨부물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략하게 평면도를 만들고
그리고 배치도도 필요하다고 하는 배치도를 간단하게 그 인터넷으로 지분도를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그려서 준비를 해갔는데 그 담당자께서 직접 자기가 편하게 서로 만들어줘 가지고 간단하게 그 신고를 마쳤습니다. 원래는 그 읍면을 먼저 찾아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이 용인시에서는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관할구청을 찾아가서 비용은 8,000원을 지불을 하고 이런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은 3일 정도 있다가 거기에서 메시지로 민원 처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신고 필증을 받으러 다시 그 관할구청을 찾아가야겠죠. 그래 가면은 그 가기 전에 먼저 이 접수를 할 때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접수증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처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가면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정 이렇게 해서 이런 서류를 떼줍니다.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모든 다른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설 건축물 필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세가 9,000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60일 이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 바로 43,320원을 부담하고 마무리를 일단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구청에 대한 건축 신고는 끝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정기가 있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설 정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지역 전기업체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그 지역 전기업체에서 처리를 대행도 해주고 공사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역의 전기업체 하나를 선택해서 임시 전기 시설을 요청을 하였는데 그쪽 이야기는 임시 전기는 불가능하고 집이 다 지었을 집만 전기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집 짓기 전까지는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이 관할 지역 내에서는 그때까지 임시전기를 가설해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또 한전에 있는 그 지사 문의를 했는데 역시 그 담당자의 의견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가설 건축물 다 축조가 되었을 때는 정식 전기는 가능하지만은 임시 전기는 불가능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해주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갑자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쓰면은 농사용 전기 같은 경우는 농사시설 기계 도구 간단한 것만 준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뭐 사진으로 증명만 하면은 농사용 전기도 바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농사용 전기는 가격도 단가도 굉장히 싸죠. 그렇다고 해서 편법으로 할 수는 없죠. 물론 여기에서 한 100평까지 농사를 안 짓더라도 10평, 20평 텃밭을 가꾸는 것도 농사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전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편법은 포기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다가 다시 한전 본사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전 본사에다가 왜 다른 지역에서는 임시 전기를 다 가설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이 지역에 안 되느냐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였더니 한전 본사 측에서 그거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건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그쪽 회사 지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의논을 해서 좀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였더니 자기들 그 본사와 지사 간에 서로 연락이 있었는지 임시 전기 시설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 지역 업체에다가 임시 전기 가설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는데 경비는 약 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한전 시설 그 인입 비용이
기존 그 점주에서 200m 이내까지는 인입 비용이 24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2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24만 2천 원이고, 그 다음에 지역 전기업체에게 주는 그게 지역에 따라서 뭐 5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60만 원, 70만 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50만 원이라고 들었고요. 아직까지 경비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시설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냥 있기에 뭐 해서 실제로 뭐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형톱이라든지 마이터소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동안 기초 부분을 공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자재들을 뽑고 이렇게 해서 설계도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이 조감도인데요. 여기가 박공을 해서 지금 뭐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규모만 작을 뿐이지 그 농막으로서 6평이나 여기가 2.6평 정도 좀 남짓되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작은 그 집을 먼저 지어보고 나중에 그 농막 6평의 우리가 3천만원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건축을 해보기로 하고, 창고형 농막은 평면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로가 12피터, 세로가 8피터 이렇게 해서 곱하면은 96 스퀘어 피터인데 이게 환산을 하면은 2.612 얼마 이렇게 된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막 시설을 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건축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수월하게 작은 집을 먼저 지어보고 그 다음에 물론 6평도 작은 집이지만 그보다 좀 더 작은 집을 한번 해보고 나면은 훨씬 더 아마추어로서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했던 자재들을 가지고 그 현장을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방문했던 데가 여기 보시다시피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여기 하얀 꽃이 개망초 꽃이랑 그 여러 가지 잡초들이랑 섞여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전원이 아름답지만은 공사를 해야 될 형편이니까 이런 하얀 개망초 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죠. 그래서 잡초와 꽃들을 제거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는데 여기 부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작년까지 그 밭농사를 지었던 지역에서 그런지 이 이랑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전자파에서 보던 파형을 웨이브를 이루고 있어 가지고 사실 뭐 걷기도 좀 불편했는데 일단 제일 먼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그 잡초 뭐 꽃을 먼저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 아니더라도 둘러보면은 여기도 꽃이고 전부 다 꽃이고 이렇게 전경은 아름답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갖다가 공사에 불편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제거 작업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땅을 고르고 여기는 보면은 일부 지금 조금 깨끗한 부분은 벌써 이렇게 잡초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공사해야 될 부분은 잡초 뽑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이 그 웨어하우스 다용도 창고를 세우려고 생각하는 지점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장면처럼 잡초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자라서 이 잡초를 좀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오전에 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조금 남았는데 어차피 다 뽑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활동하는 기초 놓을 자리 부분을 일단 잡초를 제거한 다음에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위치를 잡을 거예요.
여기 잡초가 장난 아니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땅도 평평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사진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오전 내내 작업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제거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땅을, 이 자리에 창고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땅 고르는 지금 작업하기 전에 지금 잡초부터 제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잡초를, 일단 눈에 보이는 잡초는 많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쪽이 조금 남아 있고, 이게 밑에도 아직 풀밭이 잡초가 그냥 많이 자랐는데 이것도 삽질을 하던데 해서 다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왼쪽에도 좀 더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과 같이 다행도 창고, 농막을 짓기 위한 부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첫날은 종일 풀 뽑고 잡초 제거하는데 거의 하루를 소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 집질 부지에 대한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